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의 화웨이 SMIC 제재, 중국 반도체 사업의 암문, 반도체 회사 6곳 사업 중단, 중국 언론은 6개월 버틴다 밝혀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웨이와 SMIC가 미국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됐죠. 이 제재를 통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6일날 타이완 뉴스에 의하면 미국이 화웨이에 이어 SMIC에 대한 수출도 제한을 가하면서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경영이 심각한 위험에 빠지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당국에 발급하는 면허가 필요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SMIC는 미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하여 이 회사의 기업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 하나. 지금 화웨이, 여기 화웨이 있죠? SMIC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제재를 받으면서 화웨이가 제재를 받으면서 SMIC가 무릎을 좀 꿇었죠. 완전히 꿇은 건 아니에요. 반만 꿇었어요. 반만 꿇었는데 여기에 어쨌든 공급망이 갈 겁니다. 이것 때문에 차단을 시키려고 하고, 또 중국 있죠. 중국의 반도체 제조 2025를 완전히 깨부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입장으로 보면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달아들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SMIC가 제 생각으로는 화웨이보다 더 중요한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반도체 자체 입장으로만 보면. 왜냐하면 파운드리 업체이기 때문이죠. 파운드리 업체라는 것은 물건을 제조해주는 업체, 반도체 설계가 오면 그대로 제조해주는 업체인데, 이 제조하는 그 기술이 누적되다 보면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웨이보다 더 때려잡아야 될 회사가 SMIC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의 기술 자립이라는 목표로 지난 몇 년간 좋은 성과를 거뒀죠. 그 이면에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으면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보통 한 회사가 제대로 이 정도 크기의 성장하려면 20, 30년 이상 고도의 성장이 일어나야 이 정도의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SMIC는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커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들어 화웨이 3차 제재, 그리고 SMIC까지 미국에 의해서 제재가 들어가자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어려움이 지금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현재, 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7월 20일 현재 중국에서 45,300개의 칩 생산 또는 디자인 전문 회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파운드리 업체도 있고, 그리고 디자인을 해주는 전문 업체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발 화웨이 SMIC 제재를 통해서 공급망이 붕괴가 돼버렸어요. 말하자면 칩을 디자인해주는 회사는 있는데 막상 만들어줄 회사가 없다라는 거죠. 공급해줄 수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죠. 중국 관영 신화통신 자회사인 비즈니스 메이커 아웃룩 위클리에 따르면 현재 6개의 반도체 회사가 최근 사업을 중단하거나 종료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장하는 거, 무너져가고 있는 중국 반도체 회사들입니다. 난징에 있는 타코마 반도체 기술은 지난 7월달에 파산을 선고했어요. 7월달. 글로벌 파운드리 청두 웨이퍼팩은 지난 5월달에 폐업 공고를 냈죠. 즉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이 회사가 원래는 미국 회사잖아요. 원래는 AMD의 상계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적 분할을 통해서 글로벌 파운드리와 AMD라는 회사가 따로따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AMD는 자체적으로 이제 설계만 하는 회사로 변화됐고,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는 파운드리 업체로 우뚝 서게 된다는 거죠. 이게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가 세계 3위 업체거든요. 파운드리 업체에서. 그런데 여기에 중국의 청두에 웨이퍼 팹을 만들게 됩니다. 이 웨이퍼 팹을 만들면서 그때 당시에 화웨이에 제재가 들어가요. 화웨이 제재가 들어가면서 지난 5월달에 폐업 공고를 냈어요. 이 회사는 최근 최진석 전 SK하이닉스 부사장이 이끄는 새 회사로 매각됐다라는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올려드리고 이것이 왜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브이저브에 소재한 화신통 세미텍은 지난 5월 달에 문을 닫았고 우한 흥신 세미컨덕터는 대만 TSMC의 수석 엔지니어를 대거 스카우트하는 등 2017년 중국 최대 이슈로 떠올랐으나 희대의 사기구로 비난을 받고 있어요. 특히 이 우한흥신 세미컨덕터 이 회사가 EUV 노광 장비가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를 많이 끌어모았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많은 돈들이 들어갔는데 먹튀를 해버렸습니다. 이 회사는 엔지니어들과 협력 건설사들이 1년 동안 급여와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파산 위기까지 처하고 있죠. 인코플렉스 세미컨덕터 테크는 2018년도 고위 임원들이 떠나면서 직원들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밖에 이미징 디바이스 테크는 2019년도 말에 가동을 중단했죠. 자, 보시면 대부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0년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시기가 누구하고 겹치냐면 트럼프 행정부와 겹치는 시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겹치면서 계속적으로 중국 제조 2025, 특히 반도체 제조 2025를 뭉개버렸죠. 그러면서 중국의 회사들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SMIC에 제재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중국 전체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몰락되어 가고 있는데 중국 언론들은 오히려 미국을 걱정하고 오히려 중국의 보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보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SMIC가 지난 4일날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이후에 미국 언론들은 오히려 미국 회사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5일날 중앙 관영 매체인 황구15에 따르면 자, 우리가 보면 황구15라는 이 신문에 항상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이 황구15라는 이 언론은 중국 관영 매체인데 중국을 거의 대변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말은 중국의 입장이다 라고 보는 게 아주 정확합니다. 이 언론에 따르면 SMIC가 미국 수출 통례 조례 조항에 근거해서 미국 상무부로부터 제재 서한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이번 제재는 미국 기업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다. 미국의 패권을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 상무부도 미국에 대한 제재 기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15가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중국 상무부가 미국에 대한 기업 제재 명단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제재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은 이런 것인데요.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 제한 또는 금지, 그리고 중국 내 투자 제한 또는 금지, 관계자 입국 체류 금지, 벌금 부과 등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조치와 관련 없는 기업들도 이에 따라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SMIC도 이에 대해서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회사는 중국군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현지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라고 미국에 약간 속이는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급업체가 장비를 우리 측에 수출할 때 미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런 움직임은 사업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미국에서 수출하는 일부 장비와 부품 등의 공급이 지연되거나 불확실성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성명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 없는 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또한 경고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 SMIC의 제재에 대해서 6개월은 괜찮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 기업들을 걱정하고 있죠. 이번 SMIC의 조치에 대해서 시앙 리강 중국정보소비연맹 회장은 미국의 제재로 SMIC가 제조 부품을 조달하는 것은 어려울 수는 있지만 6개월 정도는 괜찮다. 지금 중국에서 보는 입장이에요. 6개월은 괜찮은데 그 이상이면 문제가 된다라는 말을 역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인텔 그리고 퀄컴 등 중국의 반도체 위탁을 해야 하는 미국 기업들의 부품 문제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왜 언급이 됐냐면 이 회사가 SMIC에서 물건을 공급받는 회사예요. 퀄컴이 좀 많이 받고 인텔도 약간 부분 이 회사에서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미국이 중국 기술, 제조 기업을 억압하고 있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퀄컴과 같은 경우는 대만에 지금 이 제재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다른 회사들을. 그래서 곧 찾을 겁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도 어부지리를 조금 지금 계속 얻고 있는 중이죠. TSMC가 지금 물량이 초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더불어 어부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미국이 화웨이를 억압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일부 미 기업들은 여전히 화웨이와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반박도 했죠. 말하자면 SMIC, 화웨이는 미국 수출 기업들에게 좋은 이득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맞고 어떻게 보면 이게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화웨이가 물건을 팔지 못하는 만큼 다른 회사들이 이 화웨이가 물건을 파는 만큼 팔기 때문이죠. 특히 중국의 다른 회사, 오포, 비보, 리얼텍 이런 회사들이 스마트폰을 더 팔 것이고 그리고 5G 통신 장비와 같은 경우는 노키아, 에릭슨,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이 더 팔 거잖아요. 그리고 ZTE는 물론 제외가 되죠. 이렇게 되면서 미국 회사의 입장으로서는 현재 당장은 어렵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5G 통신 장비를 모든 나라들이 깔아야 돼요. 모든 나라들이 깔아야 되는데 물론 화웨이가 가성비를 가지고 이 시장을 점령을 했죠. 그러나 아무리 비싸다고 할지라도 5G 통신 장비는 팔아야 되고 지금 화웨이가 있었기 때문에 5G 통신 장비가 가격이 많이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제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화웨이가 없어도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화웨이, 위챗 등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단속은 단순히 다가오는 대선을 위한 쇼일 뿐이다. 오히려 화웨이와 SMIC 등 중국 기업들과 협력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화웨이, SMIC 이 기업들이 성장의 배경에는 저가 공세가 있습니다. 이 저가 공세가 어디서 나오는 돈이냐? 중국 정부에서 나오는 돈으로 저가 공세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최저 이득만 보고 물량을 빼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수량의 법칙입니다. 수량의 법칙을 통해서 점점 단가가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점령하려고 했던 중국이 이번에 미국의 제재로 아주 세게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중국이 계속 살아날 것이냐, 아니면 중국이 이대로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면 다시 설 수 있을 것이냐. 어떤 전문가들은 중국이 설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중국이 설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전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중국을 잡을 시기가 없어진다 라는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암호화폐 시대로 넘어가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면서 정보화의 이러한 기틀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통해서 이들 기업이 정말 세계적으로 우뚝 서 있게 된다면 중국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아니면 정말 기회를 놓칠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미국의 입장에서 그리고 전 세계 입장으로서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지금 때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 때리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중국은 더욱더 고통과 피해를 받을 것이고 이것을 중국은 미국에게 수그리고 들어오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